이게 무엇인가요? 디켄팅과 브리딩입니다. 디켄팅은 이걸 하는 작업에 대한 걸 디켄팅이지 이걸 놔두는 게 디켄팅은 아니거든요. 브리딩이나 에어레이션이라고 용어를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와인 오픈하는 거랑 디켄팅, 더블 디켄팅 하는 걸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쓰는 장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장비를 오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죠. 이제 아소. 네. 올드 빈티지 와인들을 따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조금 뒤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소믈리에 나이프 중에 하나인데 샤또 라규올이라는 제품이에요. 제 친구죠. 스웨덴의 소믈리에인데 안드레아 라소온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이제 세계대회 우승한 소믈리에가 계신데 안드레아가 저한테 이제 선물로 준 소믈리에 나이프입니다. 잘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한 지가 한 7년, 8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코드 38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맛이 가장 좋아요. 사실 샤또 라구이를 가장 오래 사용을 했는데 이거 쓴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손맛이 가장 좋아요. 이거 한번 쓰다가 다른 거 쓰면 좀 어색할 정도로 기능성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티타늄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이거는 가격이 한 400~500불? 네,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산 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소믈리에 나이프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은 이 크로마츠에서 나오는 소믈리에 나이프입니다. 이거는 프로레스드 라규올이라고 해서 거기서 만드는 건데 디자인을 크로마츠에서 했죠. 이 작가 이거 얼마 할 것 같아요? 한 50만 원?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사실은 크로마츠를 제가 알게 된 거는 용준이 형 때문에 알게 됐는데, 왜냐면 형하고 어디 놀러 다니면 항상 크로마츠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로마츠라는 브랜드를 제가 2005, 6년 알게 됐죠. 그때 사주셨어요. 2006년에 이걸 사주셨는데 그때는 얼마인지 별로 몰랐어요. 그리고 프레주드 라그보다 저는 샤또 라그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썼거든요. 얼마 전에 이걸 사용을 하는데 이제 뉴욕에 있을 때 이제 친구가 근데 이거 어디 거냐니까 이거 크로마츠 건데 그러니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게 저게 얼마나더라? 6,000불? 7,000불? 800만 원이 넘는데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형 잘 쓸게. 제가 이제 이걸 사용해서 와인 오픈하는 거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와인을 오픈하실 때 캡슐을 제거를 하실 때 위쪽을 따셔도 되고 아래쪽을 따셔도 되는데 아래쪽을 오픈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안쪽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고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호일을 살짝 올리셔서 제거를 해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호일이 제거가 되고요. 와인을 오픈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정중앙에 넣고 힘줘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중앙으로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굴을 돌려주시고 정지된 상태에서 제가 옆모습으로 보일게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감아 쥐신 상태에서 지렛대의 원리를 따라서 그냥 쭉 천천히 일자로 올려주시면 돼요. 보통 초보자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기서 계속 밀어요, 앞으로. 자, 밀면 어떻게 돼요? 코르크가 당연히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밀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감아 쥐신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로 수직으로 올려버리시면 돼요. 4분의 3에서 5분의 4 정도가 나왔을 때 코르크가 천천히 돌리시면서 오픈을 하시면 편안하게 코르크를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이 좁은 디켄터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오픈하시면서 실수를 보통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와이드 와인을 오픈할 때 이렇게 안쪽에서 한번 돌리시고 바깥에서 한번 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사실 병도 흔들리고 안에 침전물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픈하실 거면 끝에서 천천히 이렇게 잡고 반대쪽으로 잡고 그 다음에 호일 깔끔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소 사용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긴 이 지렛대가 2개가 있으면 둘 중에 긴 쪽을 먼저 집어 넣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을 넣고 막 힘으로 눌리시지 말고요. 천천히 끝까지 들어갔죠? 끝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뽑으시는 게 천천히 병을 고정하신 상태에서 돌리시면서 이러면 이제 깨끗하게 코르크를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디켄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라스에 향부터 나서 깨끗한지 확인을 하세요. 와인을 오픈하셨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보통 분들 바로 디켄터에 와인을 부으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주 소량의 와인을 푸어를 한 상태에서 디켄터 린스를 가장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걸 왜 할까요, 이 작가님? 안에 먼지? 그렇죠. 먼지도 제거를 하고 이 안에 수많은 와인들을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척을 하고 남은 잔향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린스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정식적으로는 바트를 이렇게 안전하게 잡고 펀트를 잡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이블을 보이게 해서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 와인이라서 침범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디켄팅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고 코르크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지금 어린 와인이라서 세디먼트가 없지만 디켄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와인 다 깨져. 천천히 거품이 생기지 않게 이제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상태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더블 디켄팅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더블 디켄팅을 하실 때 이제 디켄터에서 브리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침전물을 다 없앤 상황이다, 그럼 브리딩이 됐다,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병으로 넣는 작업이 더블 디켄팅이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더블 디켄팅 된, 아시겠죠? 이게 더블 디켄팅. 디켄터에 포어를 했다가 다시 병으로 붓는. 자, 그럼 세워놓고, 그리고 소믈리에가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기준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코르크에, 아까 제가 소믈리에 나이프로 오픈했잖아요. 여기 옆으로 터지거나 구멍이 나잖아. 그러면 보통 초보야, 그 사람들. 왜냐면 정확하게 일자로 내려가면 구멍이 날 필요 없죠. 자, 보세요. 깨끗하죠. 원래 이렇게 오픈해야 돼.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안 나온 팁. 디켄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작가는 어떻게 결정해요? 과일? 그렇지. 프루 캐릭터. 와인을 지금 오픈을 했는데, 장르샤보 지금 2017년 에르미타주 빠꾸는데, 맡아보면 지금 스월링을 하면 할수록 향이 더 복합적으로 나고, 특히나 프루 캐릭터가 훨씬 더 강하게 나요. 그러면 이 와인은 디켄팅을 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올드 빈티지 와인들은 오픈을 하고 나면 화학적인 향기나 흙, 그 다음에 낙엽 냄새가 보통 가장 먼저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한 3분 정도에서 5분 정도 이제 환원치를 날려주는 브리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잔에서 스월링을 해서 향을 맡아보는데, 잔을 스월링을 해서 과일 캐릭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스월링을 하지 않았을 때와 스월링을 했을 때 과일 캐릭터가 훨씬 더 풍부하게 살아난다면 그 와인은 디켄팅 해도 돼요. 그게 이제 디켄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적합한 신호지만 계속 뭐 젖은 야채라든가 낙엽 향만 올라온다면 그 와인은 디켄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켄팅을 안 해도 되는 와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올드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시고 3분 내에 이제 와인 상태를 판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켄팅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일 캐릭터가 얼마나 더 살아나는지에 따라서 디켄팅 여부를 결정하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올드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디켄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병에 담긴 상태에서 천천히 즐기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바틀 브리딩. 보통 보르도 와인들이나 굉장히 강한 와인들도 섬세하게 브리딩을 하는 게, 어떻게 브리딩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한 장 정도를 포함하면 공간이 어떻게 생기나요? 이만큼 넓어진 상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코르크 뚜껑을 막아주는 거죠. 보통 이제 파워풀한 스타일의 보르도 와인이라든지 영빈티지, 강한 파워를 지닌 와인들은 보통 이제 하루 전에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 정도는 좀 많은데 사실은 한 이 정도? 30ml, 40ml 정도 분량만 빼내시고 다시 코르크로 막아서 하루 정도 지나서 테이스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와인병의 빈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천천히 브리딩이 되기 때문에 섬세한 향기도 살려주면서 적절하게 브리딩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틀 브리딩은 보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강한 와인들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은 와인은 이제 현재의 숙성 상태에서 즐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디켄터를 사용해서 와인을 막 깨우기보다는 천천히 드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린 와인이라도 디켄터에 넣고 브리딩을 한다면 그 와인의 이제 포텐셜이나 가능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지, 그 와인이 이제 숙성됐을 때 나는 향과 맛은 절대 이제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디켄터를 그리 즐겨 하는 편이 아니죠. 뭐 쉬운 예로 김치를 생각을 해보자요.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에 잘 익은 김치가 먹고 싶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며칠 전에 남은 김치를 빨리 숙성시키고 싶어서 상온에 며칠 뒀어요. 그러면 그 김치가 과연 아삭아삭하게 잘 익은 김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지. 잘 익은 김치가 아니라 쉰김치가 될 거예요. 신김치가 아니에요. 정답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왜냐면 김치를 그만큼 많이 드셔보셨으니까요. 디켄터의 사용 여부와 디켄팅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음식에도 호불호가 나뉘듯이 철저히 개인의 선택과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디켄팅과 브리딩, 뭐 에어레이션 이런 작업들도 와인을 알아가는 이제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집에서 이제 직접 디켄팅을 해서 이 브리딩, 에어레이션 하는 시간을 재보시고 이 와인은 어느 정도 오픈했을 때가 좋다 본인이 느껴가시면서 경험을 하시면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바로 부르고니의 신으로 불리는 앙리자이에 다른 와인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레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나더 월드. 특히 이제 뭐 앙리자이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에스디티가 어떤 와이너리들도 흉내낼 수가 없죠. 네.